히트펌프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 시설 큰 건물에는 냉난방을 전부 다 히트펌프로 하고 있어요. FCU로 수배관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에어컨처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에 이렇게 갑자기 핫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보조금 사업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요번에 1024구가 54구인가?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 선정된 가구의 70%를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비는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자부담이 한 400만 원 정도 자기가 이제 내고 이걸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타 모듈 통신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데는 설치가 안 되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중앙제어로 해서 어디 본부가 있으면 그걸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내서 본부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200만 원 정도의 통신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실제로 들어간 거고, 이게 보조 사업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정부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제주도에 상주하고 대기하신 분도 꽤 있어. 요번에 우리 한라산 원정대에서도 대구팀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실사하고 있대, 현장들. 실사한 거 우리 밴드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현장 지금 실사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 대상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 설치를 하는데 제가 먼저 설치할지 제주도에서 먼저 설치, 저도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주도에서 선정된 회사는 딱 3개입니다. 삼성, LG, 대성. 그래서 이 3개 회사만 지금 지원 사업이 되는 거고, 근데 제품은 제가 퀄리티는 경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결조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출수 온도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출수 온도는 내가 뽑아내는 온도지 않습니까? 그걸로 난방하고 온수를 하고 하는데, LG는 65도 최대 온도가, 삼성은 70도, 나비에는 75도. 가장 이제 좋은데 냉매가 틀려. LG하고 삼성은 냉매가 410, 그 냉매고, 그다음에 경동은 프로판가스 냉매예요. 그래서 제일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2개 삼성, LG 빨리 설치하고 나비엔 거도 빨리 갖고 가고 설치를 해서 3사를 다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딱 이 구조잖아요, 지금. 실내기가 같이 돼 있는 외부에 있는 저 일체형, 그리고 추결조, 수배관, 여기에 분배기, 난방, 그다음에 온수 이렇게 공급하는.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간단한데 연결하는 것마다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유량 확인,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센서 달면서 아까 그 냉동보다 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LG는 아까 말한 대로 3가지로 나오는데 단상밖에 없다. 그리고 삼상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는 우리가 기름을 떼거나 화석연료를 떼게 되면 에너지효율이 지금 94%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콘덴식으로 많이 올려놨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100% 안 나옵니다. 근데 히트펌프는 이 자체에 냉매의 순환으로 해서 기화시키고 액화시키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공기열을 갖다 쓰면서 얘가 효율을 최대 거의 한 5배 낸다는 거죠. 에너지 쓰는 것에 비해서. 근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조 사업 들어간 거고, 그 다음 못했던 이유가 전기 쓰면 누진세가 많이 나오죠. 얘는 별도의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일반 전기로 지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권장하면 안 되고, 그래도 난방비 얼마 나오냐, 겨울철에 50만 원 이상 나온다는 집에만 해야 돼. 그리고 그 집이 어느 정도 단일이 되는 집들. 단일이 안 되는 집은 이걸 해봐야 말짝 꽝이에요, 말짝. 열 다 새잖아.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는 4.9배가 아니라 출수 온도를 높이고 그 지역의 온도라든지 습도에 따라서 이 2배에서 3배 정도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얘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효율이 나는데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누진세가 없어야 돼.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제어 다 되니까 뭐 LG는 LG끼리 모으고 삼성은 삼성끼리 모아서 이렇게 제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영하 15도까지도 정상 출수가 돼요. 65도가. 근데 그 이하가 되면 공기열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수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죠?
근데 삼성은 좀 더 높아. 나비는 좀 더 높겠지. 그죠? 더 낮겠지, 이제. 범위가. 그렇게 보면 돼요. 아까 밑에서 보셨듯이 기존의 시스템들은, 기존에도 이게 히트펌프에도 실내기, 실외기 이렇게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있어서 얘가 여기로 들어갔잖아, 지금. 그리고 스트레이너 바깥에 설치하는 거고, 팽창 탱크가 LG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달 필요 없고 하나만 달면 돼. 순환 펌프는 LG는 들어가 있고, 삼성은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압력 재는 이제 게이지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삼성은 밖에 있고,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추결조 이야기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요. 소리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겠지만 내부에서 전혀 들리지 않고요. 외부에 있더라도 뭐 팬의 종류가 좋아서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답니다. 잘 안 들린답니다. 자, LG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거 하나 이야기하고 갈까요? 왜 히트펌프가 갑자기 상승국소 달리다가 쭉 꺾인 데가 있었어.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에너지가 지금 가스라든지 이런 게, 가스가 유럽은 10배가 올랐다는데, 10배가 올라가지고 히트펌프가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호응이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26년도에 144억을 측정해서 제주도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근데 10년간 35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지세 없애주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350만 대면 한 해 우리가 50만 가구 정도, 50만 가구 정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짓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데, 아니면 그냥 있는 데다 교체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는 거의 교체 사업이야. 신축 사업은 저하고 몇 개밖에 없고 다 교체야. 그렇게 해서 지금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350만 대 보급하고 온실가스 이만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교본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실내기랑 연결을 해서 온풍, 냉풍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렌탈까지도 가능하게끔 대기업을 끼워넣은 이유가, 뭐 잘 만들기도 하지만은 자본력이 되니까 고객한테 부담을 적게 해서 렌탈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나온 스펙들 3마력, 4마력, 5마력 이렇게 경쟁사하고 아까 뭐 차이점 몇 가지 넣어놨고요. 자, 이제 그 요금제인데요. 요금제가 이걸로 갑니다. 이걸로. 기본 요금 있고요. 키로당. 우리가 보통 5kg 쓰거든요. 5마력짜리 5kg 쓰면 기본 요금 3만 원에 120원 정도. 120원이 어디 금액이에요? 처음에 우리 누진세 없는 금액이란 말이야. 이걸로 쭉 간단 말이죠. 여기다 태양광 붙이고 이렇게 요금 얼마인지 대충 계산되죠. 그래서 요금이 요 정도 나오겠다라고 예시를 한 거고요. 이제 난방부가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제주도라고 하면 3마력, 4마력, 5마력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밑에 있는 게 5마력짜리야. 5마력짜리는 제주 지역은 거의 한 4, 50평까지 된다. 여기야. 근데 이 지역이 노후화 주택이야. 그러니까 안 좋은 주택이야. 그러니까 단열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31로 이렇게 30평까지만. 50평이 안 좋은 집이야. 그럼 2대 달아야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중부 지역에 주로 살잖아요. 여기가 중부잖아요. 중부였을 때 5마력이면 약 30평 정도까지만. 신축이었을 때. 근데 노후와서 교체하는 집이다. 20평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 얘가 감당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양평에 실질적으로 삼성을 지금 작년 겨울에 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1월이지. 올해 1월에 3,800kW를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열량이고, 얘는 이제 소비 전력이 2,260을 썼어요. 그래서 일반용으로 거쳤을 때 약 35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양평에서 썼을 때. 그리고, 이제 기름으로 썼을 때 한 60만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줄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삼성은 70도까지, 경쟁사 아까 LG가 65도까지 출수 온도가 높을수록 방이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동이 제일 높습니다. 75도. 그리고 이 팬 같은 거가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얘는 올빼미라고 하고 쟤는 뭐 독수리라고 뭐 하는데 소음이 적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서 좋다. 3m 거리에서 35데시벨밖에 안 나오니까 3m 건너면 잘 안 들려요. 조금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경쟁사 아까 뭐 어디고, 그 다음에 삼성은 마이너스 25도까지 출소 온도를 70도까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추운 지역에서 삼성을 권장드립니다. 뭐, 이거는 양평에 이제 계속 추적 자료를 이제 해서 데이터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온 게 교본식. 아까 교본식, 추결식 막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추결식. 이게 교본식. 야, 교본식은 데워가지고, 여기서 데워서 얘한테 코일로 가서 바로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거야. 추결식은 여기로 가서 얘 물을 데펴서 온수에서 코일 남은 거 온수가 가야 나가는 거야.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 여기 있는 물을 그대로 간접적으로 쓰는 거지. 그렇게 나뉘는데, 추결식은 제주도의 학정. 전부 다 저걸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보조 사업 안 돼요. 육지는 아직 사업이 안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넘어오면 교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추결식은 간편한 설치가 되고 하는데, 교본식은 효율이 좋아서 이걸로 가야지 될 것 같은데, 복잡하고 힘들고, 돈이 더 많이 들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상의를 더 합시다. 그리고 차후에 FCU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교본식밖에 안 돼. 왜냐면 여기 쭉 가다가 삼방밸브에서 딱 닫아서 얘한테 안 보내고 얘한테 바로 보내는 거야. 찬 것도 보내고 뜨거운 것도 보내고. 그래야지 FCU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리모델링 한지 뭐 FCU 할 가능성이 없고, 신축에서 냉매 배관을 보낸 게 아니라 수배관을 보내서 얘를 이제 냉방기, 난방기로 쓰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이렇게. 뭐, 추결식도 이거 복잡한데 교본식이 더 복잡해.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설치 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난방을 하게 되면 이 방을 틀고 이 방을 안 틀고 하는 게 각 방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 각 방 하는 통신도, 지금 삼성에서 지금 곧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 들어온 거는 경동하고 아마 조인이 될 것 같아요. 왜 경동에서 자기 거는 자기 것만 해야 되는데 왜 열어줬냐면 스마트 6를 자기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된 것 같아요. LG만 고립돼 있어, 지금. 하여튼 LG는 그렇고요. 자, 뭐 프로세스 이런 거는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배관의 종류들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 부품들 다 쓸 필요는 없어도 이제 필요한 것들이 각각 있겠죠. 동파 방지 밸브는 삼성은 밖에다 달아야 되고, LG는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안전 밸브는 뭐 다 달아야 되고, 에어벤트도 삼성은 밖에 나와서 설치해야 되고, LG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암도 압력계는 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LG는 바깥에서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뭐 스트레드는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순환 펌프는 LG는 안에 들어가 있고, 삼성은 안 들어가 있고, 팽창 탱크는 다 달아야 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는 배관의 종류인데요. 동간 있고 스테인레스 있고 뭐 있는데, 얘 두 개는 금지. LG는 얘가 허용. 삼성은 이 두 가지 중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사주도 까다로워, 삼성이. 이 두 개 써야 되면,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압착해도 사야 되고, 뭐 용접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는 주는 거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안 나오지. 근데 요거로 해야지 되죠, LG니까. 그래서 요 관련된 부속도 다 공급을 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트펌프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더 들어가면 더 복잡해서 오늘 안 그래도 냉동해서 막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라고 하면 기계 하부에 열선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재상이 안 걸리게 이게 뭐 메커니즘이 돼 있대, 잘. 그래서 기본적으로 LG 삼성은 재상이 덜 걸리게끔 얘를 이렇게 녹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잘 만들어 놨다고 하고, 삼성은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열선까지 감아놨어. 그래서 훨씬 더 재상이나 이런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그러니까 보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기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 거에 문제가 안 되는 것들. 이게 열교환기고요. 물이 들어가는 데하고 냉매가 들어가는 데하고 이제 교차를 시켜서 이제 열교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히트펌프의 핵심은 열교환기다. 물과 냉매를 열교환을 시킨다. 요겁니다. 그래서 실내기가 따로 있는 거는 실내기가 이게 바깥에, 그러니까 안에 설치되는 거고, 얘가 실내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형이다.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물 채널, 냉매 채널이 따로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여기가 냉매 채널, 여기가 물 채널. 물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교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척을 해야 한다. 난방기, 분배기 할 때, 이제 리모델링 하는 데는 다 교체를 해줘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난방기, 분배기, 이게 이제 각방 하는 것도 연결하는 게, 뭐 필요할 것 같고, 부식되면 다 바꿔야 된다. 뭐 그런 거고. 질문 없으시면 바깥에 나가면 이제 아까 컴폼 이 제품, 이게 이제 천장용이에요. 천장용이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필터 들어가 있는 데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REC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밖에 나가면 천정용이 실물로 이게 아크릴로 짜진 게 있어요. 이렇게 모델링한 거 보시고 가시고, 그리고 바닥 상치용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컴폼 판교 현장은 지금 영상 2개가 올라가 있고요. 이게 2탄이고 이게 1탄이죠. 1탄 한 보고요. 3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건축주 인터뷰를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3탄까지 올리면 현장 하나 마무리하는 거고,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천장에 달리냐 바닥에 세우느냐 요 차이고요. 총 토출구가 6개입니다. 여기에 4개, 여기에 2개. 여기에 SA 쪽. SA 쪽은 당연히 보온 배관을 해야 돼. 차가워지니까. 그리고 여기가 리턴 쪽. 그리고 이 필터 박스. 필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별도의 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천장에 매다는 거는 별도의 실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천장 공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될 것 같고. 양평도 이거, 그지? 양평 다음 현장은 천장용.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EPP 배관이라는 이제 배관을 좀 써주시고, 노출되는 배관, 메인 배관들은 이렇게 좀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를 마쳤고, 그 다음에 2탄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바깥쪽에 아까 이 장비 노출돼서 있거든요. 내려가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LG 제품 5마력이고요. 삼성도 5마력, 4마력, 3마력 이렇게 3가지로 나옵니다. 예쁘게 생겼죠? 네. 색상을 이걸로 한 이유가 유럽에서 이게 먼저 만들어서 이제 사용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제품이 눈에 안 띄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예쁘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같이 들어있고, 우리가 열교환기라고 하는 냉매하고 수배관하고 교차시키면서 열을 교환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하고, 여기서 저희가 연결할 거는 이렇게 수배관 2개밖에 없어요. 급수하고 출수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수배관에 추결조하고 연결되는 부속들이 있겠지만, 큰 덩어리는 이거는 외부에 설치, 추결조는 내부에 설치, 그 중간에 배관들이 있어서, 배관 종류 여러 가지 있겠죠. 스탠도 있을 거고, 동도 있을 거고, 주름관도 있을 건데, 그 배관의 중간에 들어갈 몇 가지 부속들, 그리고 추결조 다음에 분배기 쪽, 이렇게 구성됩니다. 삼성, LG가 7, 8월 달에 우리가 설치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시험 가동해서 제가 데이터 얻고 올 겨울까지 진행하고 나면 뭐 진짜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건축주님들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열어보죠, 이거. 예. 그 에어컨하고 마찬가지로 실외기 전부 다 왼편에 다 PCB랑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편은 붙여도 되고, 이쪽은 항상 작업 공간을 만들어야 돼. 이게 메인 회로가 들어있네요. 컨트롤 같고요. 요거는 내장되어 있는 스트레이너.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보긴 하는데, 요거네요. 보일러 조절기랑 똑같이 생겼네요. 잘 만들어요. 삼성 거는 이거 한 10배 됩니다. 여기 펌프가 내장돼 있잖아요. 에스런 펌프. 이거 한번 내용 봐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이게 열교환기. 네네, 여기 이제 수배관, 저기 공급관 환수가 나가는 거고, 여기 비닐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아마 사용 설명서일 것 같긴 해요. 요거 이제 겨울에 재상할 때 물 빠지는 그 밑에다 박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예, 이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펌프 달려 있고, 메인으로 서브 있고. 여기 보면 지금 단자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연결하라고 다 돼 있어요. 소미스터부터 2방변 쓸 거면 2방변 연결하고, 3방변 쓸 거면 3방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익스 밸브는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익스 펌프. 이게 아마 추가로 펌프를 힘이 부족해서 달 것 같으면 거기 연결하라고 하면 220 같아요, 단상. 그리고 워터 펌프도 있네요. 워터 펌프는 이제 뭐 재상할 때 물이 나갈 데가 없는 공간이면
펌프 220 달아가지고 물 빼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단자를. 근데 여기에는 보면 삼방변이 없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모양은 좀 틀리겠지만 여름에 온수 전용 해놨을 때 온수 조금은 나와야 되고 난방 쪽으로 가면 여름에도 방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걸 제어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 교육은 가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LG 쪽에서 전화했더니 삼방면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디 걸 써야 되는지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근데 한두 달 안으로 생산이 되고 물건이 나오면 삼방면도 어떤 거 쓰면 되는지 아마 다 나올 거로. 삼성 거는 이게 없습니다. 펌프가 밖에 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제를 살려면 좋은 게 한 40만 원 하더라고요. 현재 LG는 단상밖에 없고요. 삼성은 지금 삼상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주택에는 일단 LG는 되는데 상업용에는 지금 안 됩니다. 예, 곧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전 설치를 하면서 저희도 시행착오 아마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결제가 지금 되게 문제가 많은데 경동 나비에는 추결제를 직접 만들지만은 삼성하고 LG는 추결제 타사 걸 써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호환 문제라든지 뭐 그런 스펙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이슈화 있어서 확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또 변경이 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추결조도 두 가지. 하나는 추결하는 방식, 하나는 교본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안에 부속들을 실제로 봤지만은 삼성에는 에어벤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따로 설치를 배관에 중간에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순환 펌프 아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로 설치해야 되고, 압력 센서, 유량 센서도 바깥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은 공간이 정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속 달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트레너는 이제 걸름망 하기 때문에 밖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밖으로 뺐고요. 그래서 이 물탱크, 추결조라 부르는 게 300리터냐 500리터냐는 그 집의 용량이잖아요. 이제 인원수라든지. 그리고 얘가 교본식이냐 추결식이냐는 어떤 방식으로 물을 간접적으로 끓이느냐, 직접적으로 끓이느냐. 직접적으로 끓여서 난방하는 거는 교본식, 반대는 추결식. 제주도는 추결식으로 확정이 됐고, 육지는 교본식으로 가서 나중에 FCO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일체형화 돼서 얘가 냉방도 된다는데, 그거는 FCO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교본식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자, 교본식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마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물 갖고 데피고 끓이고 뭐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로 난방, 온수를 담당하는 거고, 콤폼은 대류로 전체를 냉난방할 수 있는 통합형으로 하는 거를 제가 실물로 이따 보여드릴게요.